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타임에서 국내외 채용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해외 쪽 시장이 좀 어떤지 하고 미래 직업이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우리 고민의 대상인데요. 각각 한 10분 정도씩 좀 임팩트 있는 얘기 좀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전역 예정 장병 여러분들이 지금 외국어를 또 잘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과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가장 큰 취업 시장의 또 하나인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한국에서 대학 졸업생들이 지금 43에서 45만 명씩 쏟아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14억, 15억 인구 중국은 1년에 대졸자가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이게 지금 중국의 취업 박람회 모습인데요. 1년에 870만 명이 1년마다 졸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 인구가 지금 1년마다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코로나 사태 전인 작년부터 경기가 위축이 되고 저성장에 들어가면서 중국에 지금 800만 명이 넘는 대졸자들이 지금 취업이 어려워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아까 전타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취업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취업하는 일부 빼놓고는 소위 이제 공부를 좀 잘했던 대상자들은 그냥 놀 수는 없잖아요. 한국하고 똑같이 취업이 더 멀어지는 대학원 쪽으로 가는 사람이 1년에 20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취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사실은 가는 건데요. 사실 지금 한국에서도 석사 박사를 나오면 더 취업이 어려운 전공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부럽게 볼 수 있는 요소는 중국은 제2의 알리바바를 꿈꾸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1년에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창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워낙 아니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빠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은 우리하고 좀 다르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중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일부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콩에서 지하철로 30분밖에 안 걸리는 심천 같은 경우에 지금 IT에 지금 중국 본사들이 다 이쪽에 취합할 정도로 실리콘밸리의 일주일이 여기에 하루다 할 정도로 지금 IT와 금융과 관련되는 산업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중국도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5천만 명이 되는 우리나라 인구 중에 월급쟁이, 소위 이제 12월 달에 연말정산하는 월급쟁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약 1,7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면접을 가면 희망급여를 말합니다. 지금 1,700만 명의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훨씬 낮을 겁니다. 지금 1,700만 명 정도의 우리 월급쟁이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급여가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뭐 몇십억을 받는 분부터 훨씬 적게 받는 사람의 평균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우리 급여의 형태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지금 높지 않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 평균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요. 우리 지금 2년제나 4년제 대졸자들이 안 가는 취업 시장이 있죠. 이런 쪽이 지금 외국 50만 명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월 180에서 190만 원짜리 일자리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쪽에서 포지션을 가져야 되냐 이 부분도 현상을 좀 알고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해외 쪽과 관련해서는 해외 취업과 해외 경제를 또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외국어를 잘하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유학을 하든지 아니면 외국어는 좀 못하지만 좀 적극적인 의식을 갖고 해외를 가려고 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선진국 쪽으로만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후진국 쪽은 얘기를 안 할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가장 최근에 취업률과 실업률을 보면 한국이 제일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쭉 말씀드릴 몇 나라에서 결론은 지금 우리보다 취업 환경이 좋은 나라가 별로 없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미국의 경우에 지금 뭐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이고
전 세계 지금 1등 기업이라고 듣고 있는 아이폰의 경우에 2년 전에 아이고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닝 쇼크라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뭐 올랐다 내려갈 수 있습니다, 회사들은. 그런데 둘 다 동시에 갑자기 떨어지고 이게 성장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위기거든요. 근데 지금 한 번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10년 넘게 떨어본 적이 단 한 1개월도 없었던 애플이 2년 전부터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비상등이 켜지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럴까요? 지금 전 세계 1등인데요. 여기 보다시피 고급 폰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과 아이폰도 이제 더 이상 소비할 수 있는 고객층들이 없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아무래도 중국이 많겠죠. 전 세계에서 저가 폰을 만드는 휴대폰 기업들이 지금 1,300개가 있거든요. 가운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우리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이쪽 시장조차도 이제 신규 채용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앞타임에서도 얘기했지만 경제가 성장하던 시대가 아니라 경제가 꺼져가거나 수축이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의 인사팀들이 사람을 많이 뽑는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 재고가 많아질 것 같다 보니까 지금 있는 직원을 빼는 쪽에 관심이 많으면서 아마 구직자한테는 좋은 뉴스가 아닌 쪽이 국내나 해외 쪽에서 똑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하나, 지금 이거는 미래 직업과 해외 경기가 동시에 얘기되는 건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다시피 103년이 된 시어스라는 미국의 1등 백화점, 메이시라고 했던 102년 된 미국의 백화점, 지금 아마존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최고의 서점인 반스앤너블, 여기도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된 회사들인데요. 여기 전부 다 작년 연말에 파산을 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아마 처음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게 왜 파산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뭐 한국으로 치면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아니면 교보문고가 망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미국과 유럽에서. 여기 나와 있듯이 투비 아마존드라는 말이 지금 미국 대학생들의 신조어일 듯이 아마존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여기와 경쟁되는 1등들을 다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아마존이 지금 직접적으로 유통시장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못 느끼는 거죠.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그 업계의 1등이 지금 아마존 때문에 다 파괴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자리가 바뀔 건지도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장난감을 많이 샀던 토이저러스 왜 지금 최근에 보이지 않냐면요.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시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파산을 한 겁니다. 이쪽도요. 또 하나, 지금 미국도 지금 경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지금 금융위기가 또 다시 한번 터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가장 또 하나 이제 지금 여기에 좀 일본의 취업도 지금 많이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기는 지금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달리 그나마 지금 선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다시피 실업률이 거의 100% 취업이 된다는 숫자까지 나올 정도로 환상적인 취업 시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일하려고 하는 젊은 층들이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자 아침 신문에서도 일본의 편의점에 5년 동안 근무하는 외국 근로자는 영주권을 주겠다는 걸 검토하겠다고 오늘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뉴스가 될 겁니다. 다만 지금 일본의 취업 시장에서의 특징은 우리 한국의 대기업 중견기업보다 일본의 대기업 중견기업의 급여가 우리보다 10에서 15% 정도 미칩니다. 이제는 작년부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들어가야지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국이니까 급여가 높겠다 생각하고 막연하게 준비하는 것도 아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 특징은요. 일본이 이렇게 지금 취업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일본이 또 하나 전 세계 1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일본의 국가 채무가 전 세계 탑입니다. 지금 부채 규모는 좀 있으면 경자라는 단어로 들어보셨습니까? 이경이라는 돈이 부채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라 해서 돈을 왕창 풀었기 때문에 일부의 경제학자들은 큰 지진이 안 일어나도
아마 국가의 부채로 무너져 버릴 거다 할 정도로 지금 일본의 경제는 사실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돈을 풀었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돈을 걷어들이는 입장에서는 일본 경기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유지될 거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봐야 될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또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지금 우리 한국이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1등 국은 어디죠? 당연히 월등하게 지금 중국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나가기 위해서는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을 해주는 중국이 괜찮아야 되는데요.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저성장처럼 중국도 작년부터 저성장을 이제 밟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경기도, 중국의 경기도 일본처럼 지금 꺼져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게 우리한테도 지금 크게 위축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어를 잘하는 지금 우리 한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중국에 취업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의 대졸자들도 취업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두 번째는 중국의 지금 대졸자들의 희망급여가 월 70만 원 정도가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눈높이를 낮추면서까지 취업하기는 쉬운 여건은 아니다. 아예 각오하려고 그러면 5년 정도를 버틸 각오를 해야 될 것이다. 이 부분도 중국 취업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도 앞으로 경기가 어떨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요. 이 지금 상징적인 사진,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찍다 보니까 이제 퀴즈를 못 던지겠는데요. 이 장면이 뭐냐면요.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 한 3평밖에 안 되는 요 자리가 지금 예를 들면 3천만 원밖에 안 됐던 땅덩어리인데요. 이게 어디 길림성의 한 지역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재개발 뉴스가 터지면서 요 자리가 15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뭐냐면 이 길림성에 재개발하는 이 지역의 농부들이 갑자기 부자가 된 거죠. 3천만 원짜리가 15억이 되니까. 그래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친척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리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건 거품이 아니겠냐라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본다면 이건 언젠가 터질 거다. 거품이. 이런 부분이 지금 중국 경제에서 또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이겠죠. 아까 또 하나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제. 미국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뉴스, 나쁜 뉴스가 각각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걱정스럽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는 빚의 문제입니다. 빚. 지금 아까 일본이 나라 빚이 문제였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 빚과 또 국가 빚이 지금 점점 상상 초월로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방위비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곤란스럽게 하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미국의 대학생들도 경력자들의 취업 시장은 괜찮은데 반해서 미국의 대학생들도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미국의 대학생들이 지금 취업이 어려우면서 학자금 대출을 빌려줬던 미국의 은행과 제2금융권들이 제2의 리먼 브로더스가 안 될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이 빚의 문제가 지금 아마 전 세계적으로 크게 걱정스러울 것이다. 마지막으로요. 유럽도 지금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는 취업 시장 중에 하나일 텐데요. 독일 하나 빼놓고는요.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가 지금 자기 나라 대학생들도 취업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유럽도 지금 워낙 경기가 꺼져 있고 코로나 상태로 어렵다 보니까 지금 돈 풀기에 헬리콥터 밴처럼 돈 풀기에 지금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근본적인 튼튼함은 깨져가고 있다. 특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경우에는 지금 올해자 실업률은 70% 가까이가 100명 중에 70명이 취업이 안 된다는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해외 취업 신중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계속 강조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병자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나 취업 시장이 안 좋은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새로 뽑힌 마크롱 이 대통령이 우리 한국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을 피고 있죠. 일 안 하고 많은 월급을 받아먹는 공무원이나 공기업들을 확 줄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노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싸우면서 우리 한국과 반대되는 정책을 벌이면서 실업률이 지금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일시적이냐 중장기적이냐에 따라서 아마 프랑스 취업 시장은 좋아질 거냐 말 거냐는 앞으로
올해 내년에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건지에 따라서 아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진국이 아닌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일본의 취업 시장은 막상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니나 가라 해외 취업이 말이 나올 정도로 해외 취업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다. 외국어 조금 할 수 있다라는 부분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지금 해외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직업과 관련되는 부분도 이렇게 굳이 고민으로 많은 여러분들한테 부담스럽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불과 3에서 5년 안에는 지금 우리가 바둑으로만 잠깐 느꼈던 미래 직업이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5년 안에 금방 우리가 느끼게 될 시장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 5분 10분 안에 이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아마 우리 인공지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아마 우리 이세돌 구단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 아마 이세돌 구단이 딱 한 번밖에 못 이긴 걸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그때 가장 깔봤던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들? 예, 전 세계 1등이라는 커제가 작년에 이세돌이 졌던 걸 그렇게 깔봤던 이 커제가 작년에 알파고하고 한판 붙어서 전패를 하고 울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지금 이세돌이 진 거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1등조차도 이제 컴퓨터를 이기기가 어려운 시장, 창의적인 게 가장 많아야 된다고 지금 컴퓨터를 공부했던 사람들이 바둑만큼은 제일 늦을 거라고 했던 이게 깨지면서 미래 직업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걱정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택시기사나 경비원을 걱정하는 미래 직업을 관심 있다면 그거는 본인이 못 느낀다는 얘기일 거고요. 지금 일반 사무직이나 도서관의 사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굳이 사람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일자리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일자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본격적으로 느낄 수 있는 번역이나 통역이라는 거와 관련되는 고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가장 최근에 해외 세미나를 갔었을 때요. 3일 동안 여러 외국어들을 이거 통역기 하나 때문에 거뜬하게 3일을 잘 효과적으로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한테 상담을 왔던 학생 하나가 외국어 대학의 그 외국어의 석박사 통합과정,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입니다. 거기에 합격을 했던 친구의 진로를 고민했던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그 정답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제 그 세미나 때 저를 도와줬던 통역을 해줬던 그분을 제가 한참 동안 쳐다봤었는데요. 3일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이분이 제가 하도 많이 쳐다보니까 저한테 다가온 겁니다. 왜 자기를 쳐다보냐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일자리에 대한 고민 때문에 당신의 후배가 어찌 될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쳐다봤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일침을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자리에서 4개 외국어를 동시 통역을 했었는데요. 1시간에 자기가 얼마 받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궁금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분이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 1시간 수당이요. 1시간 수당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5시간을 일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고소득의 고급 일자리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본인이 지금 현재 이렇게 좋은 일자리로 일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호텔 신라에서 했던 외국 IT 박람회에서 5일 동안에 끝나고 그게 아마존인지 마이크로소프트인지 모르지만 미국 최고의 IT 대표 하나가 당신 때문에 5일 세미나를 잘 마치고 간다면서 평생 자기도 5일 동안 도움 받았으니까 평생 나를 고마워할 한마디를 하고 가겠다 하면서 이분한테 한 얘기가 그겁니다. 빨리 다른 자리 알아봐. 3년 안에 너의 요 자리는 없어질 확률은 99%다. 우리 회사나 경쟁 회사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빨리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라 했던 얘기가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석박사를 외국어 쪽으로 본격적으로 공부하려면 4, 5년 걸리겠죠. 그죠? 그럼 4, 5년 있다가 딱 박사학위를 받고 취업시장에 나왔는데 부스가 없고 이쪽에 일하는 게 없어진다면 쓸모없는 공부가 될 수 있는 게 앞으로 5년 안에 우리 미래와 관련된 일자리일 것이다. 이게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릴 수 있겠지만 이런 미래와 관련된 일자리 또 하나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월마트와 이마트에 일하는 직원들이 보통 60에서 70명이 되는 한국과 미국의 시장에서 작년부터 아마존에서 아마존고라는 여기 나와 있는 드론과 인공지능으로 직원 6명만 두고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직원 70명 일하는 곳보다 직원 6명이서 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미국의 유통 쪽에서 일하는 800만 명의 일자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5년 안에 벌어질 것이냐는 우리도 계속 우리와 연관되는 일자리로 지켜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일자리와 관련해서 또 가장 많이 이슈되는 쪽이 지금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타고 있는 일반 자동차 가솔린이 부품이 뭐 예를 들면 5,000개가 들어간다면 앞으로 벌어질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는 지금 들어가는 부품이 10%밖에 안 들어간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와 관련되는 기술은 5년 안에 관련 일자리는 아마 많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자리를 바뀌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차는 기계로 가솔린을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라 반도체로 움직이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가장 최근에 지금 자동차 1등이라는 BMW 벤츠가 얼마 전에 아주 그냥 보기도 싫은 맞수였는데요. 두 손을 잡았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앞으로 IT 기업들로 자동차 회사가 역전될 수 있는 거를 위기감을 느끼고 전 세계 1등, 2등이 지금 손을 잡았다는 얘기가 우리 미래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취업과 진로를 상담하는데 앞으로 컴퓨터 인공지능으로 3분 안에 제가 이렇게 1시간 얘기하는 것보다 더 명확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날도 아마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는 계산기로 공부하는 거는 다 빼버립니다. 왜? 어차피 계산기가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와 관련되는 일자리가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요. 마무리 발언이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저녁을 마치시고요. 지금 복학을 하신 분들도 있고 바로 일자리로 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가장 지금 요즘의 일자리의 특징은 직무와 관련돼서 경험이 없으면 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요즘 인턴이나 계약직이 거의 필수적으로 직무 관련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저성장과 코로나 때문에 기업과 업종이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4학년 IMF 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문을 좀 쳐다보고 앞으로 기업과 업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심을 얼만큼 많이 가졌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일자리의 확률은 바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많이 가지시길 바라고 짧았던 이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